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은평 인터넷 라디오 방송 사회적 기업가에게 듣는다 사회를 맡은 민행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롭게 하는 그런 물건들을, 재화를 생산하고 또 유통하고 소비하게 하는 그런 이로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모셨을까?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가 부실하면 건강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또 한 번 이가 문제가 생기면은 병원을 가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얼마만한 기간을 해야 될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진료를 받는 건지 이런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은평구 역촌동에 산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치과 의원을 만들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서 치과 주치의로 일하실 박인필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속 시원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아직 치과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치과 주치의 박인필 선생님 혹은 원장님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네, 저한테는 연필이라는 별명이 편하긴 하지만 네, 선생님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불러주세요. 네. 연필 선생님 이렇게 네, 좋네요. 네, 박인필 선생님의 별칭이 연필이신데 그렇게 부르든지 뭐 이렇게 편하게 부르시는 아주 그냥 그 보통 의사 선생님 하면은 조금 어렵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근한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이제 먼저 산림치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치과 이름이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산림의료사협에서 만든다고 해서 가칭으로 산림치과라고 지금은 쓰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 조합원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이름을 같이 함께 투표를 통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제가 산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인데 이런 말씀을 묻는 게 좀 민망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장소는 정해졌나요? 장소는 일단 산림의원과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저곳 보고 있습니다. 구산역, 응암역, 역촌역까지 이제 두루두루 보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해지면 홍보를 많이 해주시겠지요? 네. 홍보는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서 만들어졌구나, 현재 진행이 어떻다 이런 걸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사실 열리는 개원애벌레라는 열린 회의가 있습니다. 주민들, 조합원들과 함께 치과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원애벌레라는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 상황도 같이 공유도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개원애벌레 오시면 당연히 아실 수 있고 오시지 않더라도 산림 카페나 그리고 페이스북 또 소식지 등을 통해서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산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게 좀 긴데 산림의료협동조합 이렇게 치면 될까요? 산림치과?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림의료협동조합 뭐 이렇게 해도 아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말씀하실 때 개원애벌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독특한 이름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일단 개원애벌레는 저희가 산림의료사협에서 산림의원을 개원할 때도 주민들, 조합원들과 함께 개원애벌레라는 열린 회의를 통해서 함께 개원한 역사가 있습니다.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이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과정, 상에서의 애벌레를 의미한 것이었고요. 산림치과도 마찬가지로 7번에 걸친 개원애벌레 열린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함께 개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3월부터 8월 오픈할 때까지 그 중간에 7번의 회의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열린 공간이고 네, 맞습니다. 3월에 이제 첫 시작을 하신다는 네, 네, 거네요. 아, 그러면 3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3월 27일 네. 일요일이죠. 오후 2시에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서 네. 첫 번째 개원 애벌레가 열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치과의 상을 함께 그려보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장소가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면 거기 얼마 전에 생겨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2시, 3월 27일 2시에 도서관 마을로 가면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럼요. 회의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러네요. 네, 아마 평생에 있기 쉽지 않은 기회인 것 그렇죠. 같은데. 의료기관을 자신의 손으로 네. 개원해보는 일은 사실 의료인이 아니고서야 네. 네, 경험하기 힘든 네. 일이죠.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치과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충치 치료 중심이고 이런 식의 분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떤 분야를 주로 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전공하기는 치과 보철과라는 과목을 전공했습니다만 또 나와서는 전반적인 치과 영역에 있어서 전반적인 교정 치료를 빼고 네. 전반적으로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네에서 개원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네. 모든 진료 네. 구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진료를 사실 커버하고 계시고요. 일부 선생님들만 특화된 분야를 진료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좀 실례지만 상당히 앳돼 보이신다 그럴까 동안이신데 네. 경력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올해로 10년 차가 되는 치과 의사이고요. 네. 네, 동안입니다. 사실 치과 의사는 10년 차 정도면 경륜도 있고 정말 할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연차이신데 그리고 또 협동조합 치과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도 더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훈련들을 하셨나요? 일단 전공한 과목 외에 다른 과목들을 좀 경험해 보기 위해서 네. 동네 치과에서 네, 좀 열심히 그러시군요. 일을 했고 그리고 협동조합 치과라면 조금 더 예방적인 네. 관점, 계속해서 건강할 때 구강 관리를 하는 그런 관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방 과목을 지금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 산림의원도 아플 때는 치료를 받지만 특별히 또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산림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지면 예방을 위한 관점으로 치료도 하시고 또 훈련도 교육도 해주시고 그러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네. 좀 중심으로 네. 치과의 중심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치과 진료하면 저희들이 되게 무서워요. 무섭고 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가야 되기 네. 때문에 환자들이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운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의 위로.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네. 아프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치과에 와서 검진도 받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다시 평가받고 다시 검진하고 이런 일상적인 계속적인 구강 건강 관리를 했을 경우에 네. 치과에 실제로 오는 시간도 더 짧았고 들이는 비용도 훨씬 적었다라는 네, 연구 네. 결과가 있습니다. 몇십 년간 연구한 네, 결과인데요. 자주 들르셔서 네. 오라고 할 때 건강할 때 그러시군요. 자주 들르셔서 계속해서 네. 검진받고 평가받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 아픈 네. 치과 진료를 경험할 일은 적지 네, 않으실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일상적인 관리가 네,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점점점 나빠지지 좋아지진 네, 않잖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네. 치과 진료는 사실 지금 상태를 네. 좀 유지한다는 정도의 관점을 갖고 좀 진료를 사실 받으셔야 되고 완벽한 상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래서 건강할 때 지키는 게 또 중요한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 조합원들이
8월에 이제 치과가 만들어지니까 그때까지 내가 참고 있다가 그때 진료를 보리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아, 그러면 또 경영에 도움은 되겠지만 치과 진료는 사실 조금이라도 늦어질수록 네. 진료도 더 복잡해지고 네. 돈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들고 이것까진 괜찮은데 사실 치료를 했을 때 예후라고 하죠. 얼마나 오래 더 쓸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네. 봤을 때 더 늦게 진료할수록 수치의 수명은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렇군요. 진짜 뭐 정말 아프시다 하시는 거는 네, 빨리 최대한 네.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네. 평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치료 받으실 분들은 빨리빨리 받으시고 아, 네, 맞아요. 조금 나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것을 음. 우리 산림치과의 박인필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치과를 그냥 혼자 오픈하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은데 굳이 협동조합의 의사가 되시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처음에 결심한 네. 것은 사실은 그냥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뭐 저거 좋겠지 하는 생각에 사실 처음에 같이 산림우연을 만들 때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직접 은평에 살다 보니까 산림우연 그리고 산림의료 협동조합에서 일어나는 협동의 경험들을 또 제가 직접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의료 협동조합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협동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훌륭한 조직인가 하는 것을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과 의사의 직업적인 관점에서 또 봤을 때는 저를 믿어주시는 환자분들과 치료를 한다면 조금 더 제가 기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를 해봅니다. 믿어주세요. 네, 듣기만 해도 상당히 네네. 정말 마음에 큰 든든함이 생기네요. 그런데 이용하려면 꼭 협동조합의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은 것으로 되어 네. 있지만 네. 사실 조합원이 되시면 더 다양한 네. 교육 경험들을 또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조합원이 지금 이 청취자들께서 조합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산림의원이나 지금 이 다짐 안에 산림의료 네. 협동조합의 사무국이 있는데요. 네. 산림의원이나 다짐에 가셔서 네. 조합원 가입서를 네, 쓰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출자를 네. 하셔야겠죠. 네. 출자금이 5만 원이죠? 그리고 네, 최소 매월 출자금. 그렇죠. 맞습니다. 출자금은 이게 후원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자는 없지만 훨씬 좋은 진료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그 기관을 만드는데 투자가 되는 돈이고 내가 필요할 때는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돈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출자금 5만 원에 월 증좌를 조금씩 하시면서 치과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거네요. 네, 건강 적금이라고 네. 생각하시고 사실 요새 예금 이자도 굉장히 싸잖아요. 네. 네, 예금 그래서, 이자도 사실. 네, 그래서 건강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매월 증자를 하시면 그 돈들이 또 모이면 이번에는 산림 치과였지만 네. 또 다음에는 우리가 또 원하는 더 다른 또 의료기관 네. 혹은 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원 같은 네. 또 복지기관들을 또 만드는데 자본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럴 수가 진짜도, 있겠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아마 3월 27일 날 구산동 마을도서관에서 하는 개원해벌레, 첫 개원해벌레 요것을 경험해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훨씬 더 실감이 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치과 의사로서 이제 10년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으셨을 것 같은데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이런 것은 일반 의원과는 다른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배려하거나 혹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해서 이거는 이런 진료를 하기에는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진료를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네. 갈등의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럴 때 치과 의사를 믿고 같이 좀 의논을 해서 네.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좀 좋게 선택을 해서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또 그 결과가 사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좀 더 돈이 많이 드는 진료로 또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럴 때 경우가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좀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믿고 다음 진료로 또 안내를 해드릴 때 좀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네,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치과 의사는 사실 구강 건강의 조력자 정도로 이제 좀 네.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 건강의 주체는 네.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 전에도 또 구강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사실 환자 네.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진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네.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고 또 다음 저희가 네. 관리하러 오세요라고 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또 와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럼요. 자기가 관리를 네, 네, 해야 네, 된다는 네.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잇몸을 살리는 이솔질, 저희 사실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면 잇몸이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러는데 잇몸을 살리는 이솔질 강사로서도 좀 유명하신 것 같던데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의 경우는 잇몸병이 결국 시작되는 곳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닦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닦고 그리고 그 부분이 있는 모든 치아를 빠뜨리지 않고 닦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하루에 3번까지는 매우 힘듭니다. 하루에 1번, 마지막 양치시만이라도 네. 자기가 어디를 닦고 있는지 항상 인지하면서 어디를 네. 닦지 않고 지금 현재 닦고 있는 데는 어딘지 그 다음 어디 닦을 건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네. 닦는 것. 아주 신경 써서 닦는 것. 딱 하루에 1번. 요거를 좀 실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를 하루에 한 번만 닦으란 말씀은 아니시죠? 아니죠. 네네. 3번을 최소한 닦되 닦되. 그 중에 한 번만큼은 제대로 닦자.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배우기를 이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막 정신없이 닦으면 어렵고 그러니까 2개씩 나누어 가지고 정성스럽게 닦아라 이런 교육을 받았었는데 네네네. 그런 방법도 괜찮겠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 치아를 하나하나 닦는다는 기분으로 네. 닦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닦을 때 최소 5번씩 칫솔이 지나갈 수 있게. 네. 선생님께서 그런 교육도 좀 종종 시켜주시고 네. 네. 그럴 그러시면 예정입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민들이 출자를 하고 준비를 같이 해서 치과를 만든다는 경험은 참 경험해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혹시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이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네. 조합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합원 가입을 하시고 또 이 치과 만드는데 그리고 산림의료 네. 사업이 또 다른 어떤 좋은 네. 앞으로의 기획들을 하는데 또 많이 이렇게 소문을 좀 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변에 네. 이런 치과가 생겼다던데 네. 가보지 않을래? 우리 동네 산림의료 사업이라는 의료협동조합이 있는데 한번 관심 가져보지 않을래? 하고 주변에 소문을 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원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되긴 하겠죠.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사실 치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이 알지 못하고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됨을 제대로 하려면은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아마추어고 잘 모르니까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때 전문가들이 치과 선생님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전문인들이 같이 조언해 주시고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려고 결심하신 것만으로도 저희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 국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화를 생산하고
또 유통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또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유통시키지만 나는 또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해서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하는 것들이 결합되어서 서로가 이로운 관계로 연결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구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가 출자를 해서 만드는 산림의원, 산림치과, 이것이 이제 올해 8월에 오픈된다고 해서 박인필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꿈꾸고 있는 어떤 세상이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가들이 그걸 참 앞장서서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새삼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윤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할 것이고 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주민들의 손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